안녕하세요, 홍닥터입니다. 오늘은 지방 흡입 수술 후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려고 이렇게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 흡입하고 나서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 또 주의사항들 제가 한번 꼼꼼하게 한번 찾아봤으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수술 후 3일 동안은 냉찜질하기, 그리고 4일째부터는 온찜질하기.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수술을 하고 나면 우리가 붓기가 가장 심할 때는 3일째까지예요. 3일째까지는 붓기가 막 점점 많이 심하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수술했던 혈관들이 조금 수축이 되면서 붓기가 좀 빠질 수 있도록 냉찜질을 하게끔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3일 이후부터는 조직이 회복되는 과정들이나 여러 가지 붓기가 빠지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온찜질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냉찜질을 하라고 해서 하루 종일 너무 차게 진짜 얼음을 갖다 대고 계속 있으면 그 역시도 동상이나 아니면 기타 감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온찜질을 하라고 했다고 해서 너무 뜨거운 것들이나 너무 하루 종일 찜질만 계속 하고 있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너무 자극이 되기 때문에 뭐든지 적절히 조금씩 수술하고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니까 너무 과한 찜질은 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압박복을 입는 경우에 접히지 않도록 주의하기. 압박복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온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에 후기들을 남기시면서 압박복 힘들어요, 압박복 사이즈가 또 줄여야 되나, 이제 여러 얘기들이 많은데 좋습니다. 압박복은 우선은 필요해요. 압박복은 필요하고 지방 흡입을 하고서 자리 잡는데도, 붓기 빠지는데도, 출혈을 멈추게 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히나 수술하고서 단기간 동안 초반에 꾸준하게 착용해 줘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 이후에 압박복이 접히게 되거나, 우리가 복부 같은 경우에 접히게 되거나 아니면 허벅지 같은 경우에도 안쪽이 울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 수술한 부위가 나중에 회복 과정 중에서 조금 딱딱하게도 되고 또 뭉치게도 되고 하는 바이오본드 현상이 있을 때 그렇게 접히게 됐던 부분들, 또 약간 울게 됐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울퉁불퉁하게 된 채로 굉장히 오랫동안 보기 싫게 남는 경우가 있어요. 수술만 잘 된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매끈하게 펴지게는 되겠지만 초기에 그런 부분들이 접혀서 한번 생기게 되면 없어지는 게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하고 속상하게 되는 경우로 만들 수 있으니까 압박복 입고 평소에 생활을 하더라도 접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상처 부위에 물이 닿지 않게 하기, 샤워 시에 방수밴드 반드시 부착하기. 수술을 하고 나서 물론 우리도 씻어야 됩니다. 씻지 않으면 너무 고생스럽죠. 가뜩이나 여름 같은 경우에는 땀 냄새도 나고 또 소독약도 저희가 깨끗하게 닦아드리긴 하지만 조금 더 깨끗하게 닦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수술했을 때는 우리 피부가 절개가 돼서 조그맣게나마 상처가 있는데 바깥에서 보이는 상처는 매우 작을지 몰라도 그 상처를 통해서 바디나 아니면 얼굴 등의 수술을 많은 부분들에 영향이 가도록 수술을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샤워할 때 그 부분을 통해서 물이 들어간다거나 외부 물질들이 닿게 되면 감염이 그 부분을 통해서 더 넓은 곳으로 퍼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병원에서 안내해드린 것처럼 샤워할 때는 방수밴드를 반드시 붙이고 샤워를 하시고, 또 샤워가 끝난 다음에는 방수밴드를 뗀 후에 혹시라도 감염이 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소독해주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어요. 문제가 안 생기고 감염이 안 되려 그러면 병원에서 저희가 안내해드린 대로 잘 따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최소 한 달 동안은 금주와 금연을 지키기. 흡연을 하는 것과 음주를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건강하게 만드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매우 힘든 일이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한 달 정도 동안은 흡연하는 것과 음주하는 것을 삼가하시기를 저희는 권장해드리고 있어요. 다섯 번째, 식이요법은 필수. 저는 지방 수술하는 의사잖아요. 지방 이식을 하고 지방 흡입을 하고 이런 수술이 주로 메인 수술인 건데, 우리가 지방 흡입 수술을 하고 나서 다이어트를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한번 이전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사실 수술을 하고 나서 그거를 더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 하라, 사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수술하면서 웬만큼 지방은 많이 걷어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근내 지방이라든지 아니면 내장 지방과 같이 지방 흡입으로 제거하지 못하는 부위에 살이 있는 경우에는 다이어트가 병합이 되는 것이 당연히 도움된다고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또한 수술하고 나서 바로 식이요법을 하라는 얘기는 골고루 영양소 가득한, 많이가 아닌 영양소 좋은 음식들을 잘 드시라는 얘기예요. 특히나 저희 병원에서 수술하시는 경우에는
경우에는 지방을 정말 많이 빼고 많은 부위에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 몸이 먹는 거로서 회복을 하기 때문에 좋은 영양소 섭취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절대 수술하고서 더 많이 뺀다고 무조건 굶거나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혹시라도 다이어트를 병행하라는 얘기를 해도 영양소 섭취를 골고루 하되 양을 조금 줄여서 칼로리를 약간 줄이라는 얘기인 거지 절대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홍닥터는 피하 지방은 거의 완전히 다 빼드립니다. 그리고 여름에 수술해도 되는지 겨울에 수술해도 되는지 이런 것도 물어보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사실 수술은 어느 계절에 상관없이 하셔도 되지만 여름 때는 압박복 때문에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바로 운동이나 활동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수술하고서 초기에 일주일 정도 동안은 당연히 무리한 활동은 금지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이후에 통증만 없으시다 그러면 언제든지 운동하시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마 그래도 제가 경험상 봤을 때는 대략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까지는 조금 쓸리고 약간 불편한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이후부터 보통 운동을 시작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지방 흡입하고 주의사항이나 또 궁금해하시는 점들에 대해서 약간 몇 개를 얘기를 해봤는데요. 다음번에 또 궁금한 거 제가 공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뵐게요.